걷는 것으로 당뇨병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당뇨병 환자들은 걸을 때 종종 이 세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걸을 때 항상 무의식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요. 나이 때문인가요? 어느 중년 식당 주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보행 변화는 종종 나이, 피로 또는 뼈와 관절 문제로 인해 발생하지만 만성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로 인해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활동인 걷기는 복잡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당뇨병의 숨겨진 특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걷는 방식, 발의 감각, 근육의 지구력 등은 모두 혈당이 신체에 미치는 만성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세부 사항입니다. 걷는 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많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초기 신경 손상 징후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신경, 특히 하지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좌우 다리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처음에는 미묘하여 돌거나 걸을 때만 눈에 띄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균형 감각이 점점 손상됩니다. 일부 환자는 평지를 걸을 때 가벼운 편차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외부인에게는 습관적인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경전도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인한 협응 장애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고혈당이 소뇌와 전정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자세를 조정할 때 신체의 반응 속도를 늦추고 편차의 빈도와 진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걷다 보면 종아리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 경련이 생기는데 이는 하지 동맥의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은 죽상동맥경화증을 가속화하여 하지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을 유발합니다. 운동 중에는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고 손상된 혈관은 산소가 공급된 혈액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통증, 팽팽함, 심지어 경련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며 휴식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지만 다시 걸으면 재발합니다. 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지의 큰 혈관 질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위축, 피부 영양실조, 심지어 치유가 어려운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궤양은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솜 위를 걷는 것이나 종이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감각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만성 고혈당은 미엘린 수초를 손상시켜 신경의 압력, 온도, 촉각 인지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에 감각이 없고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다가 발과 땅 사이에 물질층이 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보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가 가벼운 발 부상에도 무감각하게 만들어 치료가 지연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신발에 작은 돌이 박히면 즉시 알아차리고 제거하지만 무감각한 사람은 피부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혈당이 높을 때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병변으로 인해 감염이 치유되지 않아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급성 질환의 뚜렷한 증상과는 달리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히, 통증, 또는 저림을 경험하더라도 뼈 및 관절 질환, 염좌, 또는 칼슘 결핍을 먼저 떠올리고 혈당 문제와 즉시 연관 짓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지연된 인지는 가역적인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혈당은 여러 가지 병리적 경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화 말단 생성물이 혈관 벽에 침착되어 혈관 협착과 탄력성 감소를 유발하고 국소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고혈당 환경은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하여 신경섬유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이중고는 신경 전도를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 말단으로의 영양 공급도 감소시킵니다. 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걷기와 같은 저강도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하지의 혈액 공급과 신경 전도에 대한 요구가 낮아 결함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는 균형 감각, 근력, 감각 체계가 동시에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어떤 연결고리에 있는 장애물이라도 노출될 것입니다. 이는 건강관리에서 사람의 걷는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휴식 시 검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매우 높거나 장기간 질병을 앓은 사람들만 보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혈당 이상이 있는 일부 사람들도 걷는 동안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경병증은 영상검사나 정기적인 혈액검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의 깊게 보행을 관찰하면 사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개입하면 손상을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라도 되돌릴 수 있지만 질병이 이미 늦은 단계에 이르면 치료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드러난 이러한 증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보행은 단순히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대사장애의 외부적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 외에도 정기적인 발 감각 평가 및 하지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운동 수행 능력과 함께 질병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걷는 동안 이러한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의 경우 비정상적인 당 대사를 배제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혈당, 당화혈색소 및 기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모니터링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장거리를 걸어도 근육통 없이 지낼 수 있는지, 땀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지는 모두 신체의 신진대사 상태를 조용히 반영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무시하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포착한다면 건강관리를 수동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